왜 이렇게 어지럽지?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혈관이 막혀가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정말 심장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하루 한 조각의 생강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막 잠에서 깨어났을 때 머리가 살짝 어지럽고 마치 피가 아직 뇌까지 제대로 올라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때는요. 그리고 어느 순간 피부에 작은 멍이 이유 없이 생겨서 오래 지나야 겨우 옅어지는 걸 보고 내가 어디 부딪혔지 하고 의아했던 적은 없나요? 만약 이 이야기들이 낯설지 않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감이나 나이 때문만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작은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사실 이것들은 몸속의 혈액 흐름이 예전보다 느려지고 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혈액 순환이 약해지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마치 산소가 부족한 듯한 상태가 됩니다. 겉으로는 활동하고 있지만 전체가 둔하고 느리고 마치 물속에 기포가 껴서 더 이상 맑게 흐르지 못하는 시냇물처럼 몸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고 말하지만 이런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일단 혈관벽이 굳어지고 지방이 붙어 두꺼워지거나 혈소판이 달라붙어 혈전이 생기기 시작하면 회복의 기회는 거의 사라집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온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환자들에게 물어보면 모두가 똑같이 말합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말은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몸은 단 1초 만에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버렸지만 혈관 건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아침 습관, 생강 하나의 생강 조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법만 올바르면 몸은 더 따뜻해지고 혈액은 더 잘 돌고 머리는 맑아지고 심장은 훨씬 안정적으로 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왜 생강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몸이 자연의 올바른 성분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 바로 실천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약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혈관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는 때로 3분도 걸리지 않는 아침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국인들의 익숙한 방식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만약 심혈관을 지키는 생활 습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습관을 나이에 맞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더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다면 댓글에 1위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성심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우진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의이고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생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분들도 있고 건강해 보이다 갑자기 병을 얻은 이들도 있으며 중증이었지만 끈기 있게 회복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혈관 상태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그리고 수년 전 제가 만난 한 환자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분은 경기도 외곽에 살던 김명희 할머니였습니다. 그때 이미 80이 넘으셨는데 심혈관 약을 한 번도 복용한 적이 없었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도 없었으며 집안일도 스스로 하고 한국 전통 채소를 키우는 텃밭도 직접 돌보고 있었습니다. 말씀도 또렷하고 걸음도 단단하고 손가락도 떨림이 없고 얼굴빛도 다른 노인분들처럼 창백하지 않고 건강한 홍조가 돌았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혈관을 검사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혈관벽은 부드럽고 탄력도 좋았으며 혈압도 안정적이었고 혈중 지질 수치조차 서울의 50대 환자들보다 더 좋았습니다. 저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인자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그냥 아침마다 생강 몇 조각을 쪄서 먹어요. 산추 하나 니마는. 영양제도 아니고 복잡한 운동도 아니고 그저 아침마다 가볍게 찐 생강 몇 조각. 그것이 무려 2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습관이 혈관을 그토록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생강의 생리학적 작용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은 한국 사람들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재료입니다. 김치부터 육개장까지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죠. 그리고 연구들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쏘가올, 징기베렌 같은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들은 혈관 내피 세포를 보호하고 혈소판 응집을 줄여 혈전 형성을 막아줍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말초 혈류를 개선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겨울만 되면 손발이 차갑거나 저리다고 호소하던 수많은 환자들의 증상이 곧 혈액순환 저하의 전형적인 신호라는 것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몸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만 우리가 듣지 않을 뿐입니다. 만약 요즘 손발이 차갑고 머리가 무겁고 몸이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진다면 그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저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보세요. 여러분은 왜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혈관 건강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날의 김명희 할머니가 제 의학적 관점을 바꿔 놓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김명희 할머니를 만나고 매일 아침 생강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 제 마음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진료하면서 저는 통제되지 않은 식습관과 오래된 스트레스 혹은 단순한 노화 때문에 혈관이 손상된 수많은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80세가 넘은 분의 혈관이 그토록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생강이 그 정도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일까? 다음 날 병원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생강의 생리활성 물질에 관한 수많은 자료를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작은 향신료로만 여겨온 생강 안에 놀라운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생강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성분이 존재합니다. 진저롤, 쏘가올 그리고 휘발성 정유 성분들입니다. 이 성분들은 항산화와 항염 작용을 하며 혈관 내피를 보호하고 혈소판 응집을 줄여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험 결과들을 읽다 보면 이 성분들이 마치 혈관 속에서 혈소판이 덩어리로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문지기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연구 속의 수치들은 저를 한동안 멈춰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진저롤이 통제된 조건에서 혈소판 응집을 약 20에서 30%까지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이 생강이 항응고제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분명히 혈액이 더 부드럽게 흐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혈소판의 결합이 줄어들면 혈관이 막힐 위험이 줄어들고 있는 곳,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생강의 항염 작용이었습니다. 만성염증은 혈관을 서서히 손상시키는 조용한 원인입니다. 혈관벽이 염증으로 손상되면 내피가 약해지고 그 틈에 LDL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생강이 염증 반응을 낮춘다는 사실은 그것이 질병이 시작되기 이전 단계에서 예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김명희 할머니 같은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치료가 아니라 병이 생기기 전에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마치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 하나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약물 치료와 의학적 개입만이 혈관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생강에 대한 연구들은 우리 몸이 올바른 자연 성분을 공급받았을 때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어르신들이 늘 하시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음식이 곧 약이다. 이 식만과 간단 이슈 의식을 더
확실히 알기 위해 저는 제 환자들 중 몇 명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56세 박종혁 씨였습니다. 겨울만 되면 손발이 꽁꽁 얼듯 차갑다고 늘 하소연했고 차량 안에는 항상 히터를 틀어두었지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너무 빨리 일어서면 어지러움을 자주 느꼈고 중성 지방 수치도 늘 높았습니다. 매일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식사도 대충 해결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의 문제를 바로 이해했습니다. 혈액순환이 떨어진 상태였고 생활 습관은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명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올라 박종혁 씨에게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아침 생강 활용법을 한번 시도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이것은 약이 아니고 기존 처방을 대신할 수 없지만 순환 개선과 손발 저림 완화에 분명 도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생강이 너무 맵고 쓰다며 주저했지만 결국 해볼 건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2달 뒤 다시 진료실에 들어온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전처럼 파랗게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올해 겨울엔 손이 시렵지 않았어요. 검사 결과에서도 중성지방이 눈에 띄게 줄었고 혈압은 안정적이었으며 염증 수치인 hsCRP도 이전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생강 덕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작은 습관이 몸을 더 균형 잡힌 상태로 되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48세 사무직 여성 윤소라 씨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오후만 되면 가벼운 두통이 생겼고 특히 날씨가 변할 때 더 심했습니다.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뇌로 가는 혈류가 다소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퇴근 시간 지하철에만 타면 머리가 무겁고 눈앞에 얇은 안개층이 낀 기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침 식단에 따뜻한 생강차를 추가하라고 권했습니다. 6주 뒤 다시 찾아온 그녀는 머리가 한결 맑아졌고 오후에 뇌피로감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때로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요. 생강은 며칠 만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드는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묵묵하게 혈액 흐름을 개선하는 동반자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손발이 쉽게 차고 스트레스와 추운 기후로 인해 말초 순환 장애가 흔한 체질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져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고 손발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몸을 덜 차갑게 하고 숙면을 돕고 혈관 수축으로 생기는 두통을 완화합니다. 또 연구를 보면 생강은 체온을 약 0.05도 정도 섭취 후 40분 안에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타이밍까지. 이 모든 것들을 저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 드릴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가 생강을 매일 아침 혈관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만드는 진짜 핵심이니까요. 생강이 주는 이로움을 충분히 이해한 뒤 제가 가장 고민한 것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생강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생강을 먹기만 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들 중에서도 생강을 시도했지만 별 효과를 못 보거나 심지어 위가 불편해져 중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잘못된 생강을 선택했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깊이 연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직접 시도하며 가장 믿을 수 있는 지침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깨달은 것은 모든 생강이 같은 생강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과 혈관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면 늙은 생강, 노란 생강이 가장 적합합니다. 늙은 생강은 껍질이 짙은 갈색이고 표면이 거칠며 향이 강하고 매운맛도 뚜렷합니다. 손에 들었을 때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이 납니다. 이런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 풍부한데 이 두 성분은 항염작용과 혈액순환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면 껍질이 밝고 맛이 부드러운 어린 생강은 요리에는 좋지만 순환 개선 효과는 비교적 떨어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강의 껍질을 깨끗이 벗겨내고 먹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연구를 보면 생강 껍질에는 다량의 폴리페놀이 산화를 줄이고 혈관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모두 벗겨버리면 가장 좋은 부분을 버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부드러운 솔로 깨끗이 씻기만 하고 껍질은 그대로 두세요. 올바른 생강을 선택했다면 다음 단계는 조리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강을 생으로 썰어 바로 먹는데 생강은 성질이 매우 따뜻해 위점막이 예민한 사람에게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화끈거림, 메스꺼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한 시간과 온도로 생강을 찌는 것입니다. 생강을 살짝 찌면 진저롤이 일부 쇼가올로 전환되는데 쇼가올은 혈액순환을 더 강하게 돕는 성분입니다. 동시에 생강 특유의 자극적인 매운맛이 부드러워져 몸이 더 편하게 흡수합니다. 적당한 온도는 약 95에서 100도. 시간은 12에서 15분입니다. 이 정도가 생강의 성분을 충분히 지키면서도 부드럽게 만드는 황금 시간입니다. 찐 생강은 10분 정도 식힌 다음 얇게 썰어 먹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길 찐 생강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고 향도 좋고 매운맛도 부드럽다며 더 쉽게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찐 방식 외에도 한국에는 오래된 전통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생강을 식초와 꿀에 절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매운맛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식초는 지방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며 꿀은 위를 보호하고 맛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생강이 10일 정도 숙성되면 매운맛이 순해지고 향도 은은해져 누구나 아침마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찐 생강을 얇게 썰어 깨끗한 유리병에 넣고 생강일에 꿀일, 사과식초 또는 한국식 살식초 2의 비율로 붓습니다. 뚜껑을 꼭 닫아 서늘한 곳에 두면 됩니다. 10일 후면 향긋하고 순한 생강청이 완성됩니다. 이 방식이 좋은 이유는 한국인의 식습관과 잘 맞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특히 중장년층은 매콤하면서도 은은하고 상큼한 맛을 선호하기 때문에 꿀식초. 생강은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제 환자 중에 52세 이선희 씨가 있었는데 늘 속이 답답하고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이 방법을 따르고 난 뒤 다시 병원에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하루하루 속이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아요? 2가지 방법 외에도 따뜻한 생강차 역시 매우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생강을 너무 오래 끓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분 이상 팔팔 끓이면 향과 폴리페놀이 대부분 날아가 버립니다. 정확한 방법은 찐 생강이나 생생강 3조각을 80에서 85도 물에 넣고 10분간 우려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이나 손발이 차가울 때 마시면 몸이 빠르게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생강이 아무리 좋아도 언제 먹느냐가 효과를 좌우합니다. 빈속에 생강을 먹으면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15에서 20분입니다. 이때는 위가 안정되어 있고 몸이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생강의 순환 개선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생강은 좋지만 모든 사람이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 심한 위궤양이 있는 분, 임신 초기 3개월, 평소 열이 많아 쉽게 열 오르는 체질,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또 너무 오래된 생강, 곰팡이가 피거나 색이 변한 생강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간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 생강은 꾸준히 먹어야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루나 일주일로는 부족합니다. 보통 4에서 8주 정도 지속한 분들은 손발이 따뜻해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전반적인 체력도 나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혈액이 잘 돌면 몸의 모든 기관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생강을 먹어도 효과를 못 느낄까요? 수년간의 관찰 끝에 저는 3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잘못된 생강, 잘못된 시간, 잘못된 조리법.
이 세 가지만 바로 잡으면 대부분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생강은 기적의 약은 아니지만 몸이 제 리듬을 되찾도록 도와주고 막힌 시냇물을 맑게 흐르게 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곧 누가 매일 생강을 꼭 먹어야 하는지, 누가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생강을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했을 때 혈관 보호 효과가 어떻게 더 강해지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생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과연 누가 매일 생강을 먹어야 하고 누가 조심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사람의 몸은 각자 다른 정원을 가진 것과 같아서 같은 식물이라도 흙과 물, 햇빛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랍니다.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침마다 작은 양을 더하기만 해도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분명 존재합니다. 먼저 50세 이상입니다. 이 나이부터는 혈관의 탄력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발이 잘 시려요. 잠이 잘 안 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안개 낀 것 같아요. 이것은 말초 순환이 약해지는 초기 신호입니다. 생강은 손끝 발끝의 작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혈류량을 늘려 몸을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합니다. 4에서 6주만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겨울에 이불을 덜 덮게 되고 손이 보랏빛으로 굳지 않으며 갑자기 일어섰을 때 어지럽던 증상이 사라졌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혈중 지질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사무직 직업을 가진 40에서 60대 환자들을 보면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혈관은 시냇물과 같고 지방은 바닥에 쌓이는 진흙입니다. 초기에 걷어내지 않으면 언젠가 물길이 좁아지고 결국 막히게 됩니다. 생강의 생리활성 성분들은 LDL과 중성지방을 완만하게 낮추고 혈관 내피를 보호해 손상을 줄여줍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함께하면 효과는 더 뚜렷해집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불규칙한 식사, 잦은 약속,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 증가해 혈관이 쉽게 수축하고 순환에 부담이 생깁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과 소화기관을 편안하게 하는 힘이 있어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킵니다. 특히 저녁에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잠이 훨씬 쉽게 들고 심장이 덜 두근거리며 머리가 안정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생강이 자연식물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한다면 의사와 상담할 것, 심한 위궤양 환자 주의, 임신 초기 3개월 금지. 6세 미만 어린이 조심. 이들의 몸은 더 민감하며 잘못된 섭취는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누가 먹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럼 아침마다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규칙적으로. 그리고 적당히 먹을 필요 없습니다. 찐 생강 3쪽 또는 따뜻한 생강물 1컵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15에서 20분. 이때 위는 따뜻해지고 혈류가 활발해지며 생강의 성분이 가장 잘 흡수됩니다. 또 많은 환자들이 좋아하는 방법은 생강 레몬꿀 조합입니다. 레몬의 비타민C는 혈관을 보호하고 꿀은 위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따뜻한 물에 이 세 가지를 섞으면 자연스러운 혈관 보조 음료가 됩니다. 아침에 피곤하거나 점심 후 졸음이 잦은 사람들은 정신이 맑아지고 에너지가 솟는다고 말하곤 합니다. 생강을 관찰하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생강이 단순히 몸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심장이 편안해지고 뇌혈류가 개선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느낍니다. 63세 환자 한기철 씨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2달 동안 생강을 꾸준히 먹으니 화를 덜 내고 장거리 운전도 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어요.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크게 높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것입니다. 생강은 기적이 아닙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치료하는 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가까워지지 않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생강의 진짜 힘은 빠른 효과가 아니라 몸을 매일 조금씩 안정된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작지만 일정한 물줄기가 시냇물을 맑게 유지하듯 말입니다. 이 말을 하다 보면 저는 다시 김명희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보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격렬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몇 조각의 찐 생강, 그 단순한 습관 하나가 20년 넘게 그녀의 혈관을 지켜왔습니다. 그 무엇보다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거대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을 매일 반복하는 데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나눈 작은 조언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몇 조각의 생강이나 따뜻한 생강물 한 컵, 그것이 앞으로 많은 해 동안 여러분의 몸을 지켜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건강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을 남기거나 구독해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심장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더 많은 습관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